네, 이번 주말 관심을 끈 뜨거운 이슈 모아봤습니다. 썬데이 핫 이슈 도움 주실 네 분 오셨습니다. 네, 김형주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최진영 변호사, 최석호 채널A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딱딱한 일들이 많아서 제가 좀 말랑말랑한 얘기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최석호 기자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달력인데요. 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지금 일요일입니다. 5월 6일 쉴까요, 안 쉴까요? 5월 6일은 쉬죠. 13일은요? 13일은 지금은 쉬지 않습니다.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현재는 어린이날 그리고 설 추석만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이렇게 일요일일 경우 대체 휴일을 하는데 모두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모두 다 예. 한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는요.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광복절까지 대체 공휴일을 이제 쉬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2022년이 되면 우리 공휴일이 한 일주일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고 이 얘기는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소비 진작,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건데 많이 쉬면 많이 놀러 다니고 소비를 할 거다. 차기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이라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가계의 소득을 늘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계의 소득을 늘린다 하더라도 쓸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순환으로 이어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아무래도 휴일이나 좀 쉬는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만 그것이 가계에서 지출한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그 관련 또 휴일과 관련된 산업이 소위 말하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서비스비에 아무래도 치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과거 손학규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만은 저녁이 있는 삶을 아마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이 아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소는 누가 키우지 이런 말도 있는데 너무 뭐 많이 쉰다 또는 쉬는 날 그만큼 소비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주 4일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을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잡 쉐어링을 통해서 일자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이런 것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많아서 좋겠는데요. 우표가 너무해 이렇게 해봤는데요. 우리 저 교수님, 변호사님 어릴 때 우표 모으셨어요? 우표 저는 뭐 모진 않았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또래 친구들 사이에는 상당히 새로운 우표 놓으면 새벽부터 가서 우체국에 줄 서는 것이 일종의 하나의 트렌드, 유행이었죠.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때문에 과거만큼 우표를 많이 쓰지 않으니까 우표가 과거만한 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표가 가진 상징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표가 너무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누굴까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제작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구미 씨가 먼저 기념우표 제작을 요청을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저렇게 요청을 받으면 심의를 해서 특별한 몇 가지 이유 빼고는 통과를 해서 기념우표 발행이 결정이 됐죠, 진작에.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 2016년에 됐고요. 작년 5월에 이미 됐네요. 예, 그리고 올해 9월 15일에 박정희 기념 우표가 60만 장이 발행이 되기로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재심을 해야 한다. 왜 좀 적절치 않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재심 규정이 없고 아직까지 재심을 거친 경우도 없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표를 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기 지금 해명을 보면 네, 우표 발행 신청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은 발행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좀 이미 진전이 되고 있는 진척이 되어 있고 결정이 된 사안을 취소한 이전의 사례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법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법대로 했는데 법을 뒤집으려고 하면은 그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 법적 그런 다른 근거는 없고 지금까지 어떤 그 전례도 없다는 것이죠. 특히 구미시에서 이거 취소해 주십시오 이런 요청을 들어온다라고 하면은 그것은
할 수 있지만 단순히 어떤 국민의 정서라든가 그것만 걸 고려해서는 이 부분을 취소할 수 없다는 입장을 지금 명백히 했는 것 같은데요.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는 설왕설래할 수는 있습니다만 어떤 행정의 어떤 법률 적합성, 행정의 원칙 있는 행정이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떤 규정대로 한다고 해서 그것이 얼마나 문제될지에 대해서는 좀 이 부분 논란되는 것 자체가 조금 의문이기도 합니다. 결국 정리를 하자면 논란이 이런 것 같습니다. 박정희 전 대통령 탄생 100주년 기념우표를 우정사업본부에서 신청을 받아 결정을 했는데 당시 대통령이 박근혜 대통령이었으니까 박근혜 정권이 우리 아버지 100주년 기념우표 만드는데 발행하는데 압력을 행사했다. 보이지 않는 압력이 있었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거냐. 아니면 역사 속의 과거의 인물에 대해서 그냥 통상적인 절차대로 한 거니까 문제가 없다고 보는 거죠. 이런 것 같습니다. 사실 뭐 우리나라 전직 대통령 중에 탄생 그 100주년을 맞이하신 분들이 계시죠. 예를 들면 뭐 이승만 전 대통령이나 뭐 윤보선 전 대통령 같은 분들도 아마 100주년이 다 지났는데 이분들 할 때는 그 이야기가 없었다는 거죠. 없었는데 이번에 박근혜 전 대통령이 현직으로 계실 때 자신의 그 부친이었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지금 이 100주년을 기념하는 우표를 만들었다는 부분에 있어서 상당히 좀 논란의 소지는 분명히 있어 보입니다. 지금 이제 이 우정사업본부가 그 규정하고 있는 우표 발행 금지 대상에 보면 정치, 종교, 학술적 논쟁이 있는 소재는 안 된다는 이야기를 분명히 하고 있거든요.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아마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이 지금 탄핵된 국면에서 아마 이런 여론 입장에서는 아마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자체가 아까 우리 앵커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런 정치적 목적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을 충분히 가질 수 있겠죠. 그러나 저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앞서 우리 최진영 변호사가 말씀하셨지만 아무런 그러니까 지금 그동안 이 결정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하자 없이 그대로 됐다고 한다면 뭐 지금 재심할 수 있는 방안도 없다고 한다면 저는 뭐 이 부분에 대해서 논란을 벌이기보다는 저는 이 우표가 그냥 발행되는 것도 우리 역사의 공과 과를 기록하는 측면에서도 저는 뭐 그렇게 꼭 그렇게 정치적 시비가 이렇게 몰고 간다는 것 자체도 별로 그렇게 바람직해 보이지는 않습니다. 이제 우표 발행은 뭐 세칙을 한 번 더 봤으면 좋겠는데요. 그러니까 우표 발행을 좀 안 되죠. 네, 우표 발행을 이제 금지하는 대상이 사실 세칙이 있습니다. 그거를 다시 한번 저희가 설명을 드릴게요. 일단 생존 인물 뭐에 대해서는 우표 발행이 안 됩니다. 하지만 대통령이라든지 역사적 인물은 예외 사항이 있고요. 그리고 현재 이제 정치, 종교, 학술적인 이제 논쟁의 소재가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좀 논란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금지가 되고 특정 종교나 결국 두 번째 특정 종교 빼는 건 뭐 이해가 되는데 종교, 정치, 학술적 논쟁거리가 있으면 안 된다는데 사실 역사적 인물 중에 논쟁이 없는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저걸 논쟁 소지가 있다라고 해서 저게 안 된다라고 하면 참 애매하네요. 그래서 오히려 논쟁이 있어 안 되기 시작하면 다 안 되는 거죠. 앞으로 뭐 예를 들면 노무현 대통령에 대해서는 또 올라가면 또 뭐 반대하시는 김대중 대통령도 그렇고. 그래서 저도 대체로 여러 가지 어떤 애매한 부분들은 있을 수 있으나 역사적 인물에 대해서 그 우표를 발행하는 것에 대해서 끝까지 지나치게 정치적 잣대를 댈 필요는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오히려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취임하시면서 일성이 소통과 통합이라고 했기 때문에 이와 같은 것은 어떤 상징 아니겠습니까? 상징적인 측면에서 어떤 실리적인 문제가 없다라고 한다고 하면은 어떻게 보면 정부적 차원에서 이런 부분은 크게 포용하는 정책으로 어떻게 보면 할 수도 있는 문제인 것이고 이 부분은 어떤 네티즌 사이에서 설왕설래인 것 같습니다. 물론 그것을 이제 신경민 민주당 의원께서 문제를 삼으면서 했는 것 같은데 조금 더 어떤 여당으로서의 통 큰 결단 이런 부분도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런데 그 신경민 의원 얘기를 하셨으니까 근데 작년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신경민 의원이. 왜냐하면 지금 대통령 우표가 발행이 되긴 하는데 취임 기념을 빼고는 발행이 안 됩니다. 옛날에는 뭐 어디 방미라든가 이런 다양한 우표들이 있었습니다만은 이제는 취임 기념 우표를 제외하고는 대통령 기념 우표가 발행이 중단된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뭐 규정에 의해서 중단한 것이 아니라 그동안 안 돼 왔고 다만 김대중 대통령 노벨상 같은 경우는 있었죠. 예, 그렇죠. 근데 그런 상황에서 지금 현직 대통령들도 그런 상황에서 백돌이 됐다고 해서 그걸 굳이 만들 필요가 있냐 이러한 주장입니다. 그럴 수도 있겠네요. 그런데 이제 과거에 어떤 인물들이 우표가 발행이 됐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13년도에는 이제 스포츠계에서는요, 또 야구인인 장효조 씨와 또 최동원 장효조, 최동원, 네. 전설적인 선수죠. 네, 예, 이런 선수가. 선수들이 된 적이 있었네요. 예. 그리고 2014년에 문학인과 관련돼서 저희가 그 우표가 발행된 적이 있습니다. 한용울 시인이나 이육사 시인, 윤동주 시인이 발행이 된 적이 있고 2015년도는 조금 눈여겨볼 만한 것 네, 같아요. 2015. 정재계 인물 중에 이제 이병철, 정주영 회장이 발행이 됐었네요. 예, 이병철, 정주영 회장은 뭐 정치 대통령 되겠다고도 나오고 하셨으니까 정치적으로도 좀 논란이 있을 수가 있을 텐데 아무튼 우리나라 경제를 일으킨 평가받는 분들이 있었고 이제 16년 종교계의 인물이 있었네요. 종교계의 인물이지만 특정 종교 집단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존경을 받았다. 앞으로 우리 사회가 가야 될 방향이 저는 어떤 그런 것을 선정하는 기관에 대한 권위를 좀 높여 세워줄 필요가 있습니다. 우정사업본부가 전체 직위가 어떤 높다 낮다를 떠나서 이런 분들이 좀 더 사회 전체에 대한 흐름들을 잘 파악해서 그런 말하자면 어떤 스웨덴의 어떤 노벨상처럼 우표가 굉장히 의미 있지 않습니까? 그런 네. 분들이 좀 더 면밀하게 해줄 수 있도록 권위를 만들어가는 과정이 중요한 것이지. 권위를 만들어간다. 자꾸 밖에서 흔들어대기 시작하면 그 사람들이 눈치 보고 무슨 우표를 만들겠습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저는 사실 이제 앞으로의 방향이라고 봅니다. 국정농단 사태나 이런 부분 때문에 또 더더욱이나 박정희 전 대통령에 대한 논란이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좀 우표 발행은 계속되는 게 맞다고 보시는지요? 딸 때문에 아버지가 좀 저는 앞서도 곤혹스럽게 말씀드렸습니다만 이양이 결정된 부분을 뒤집는 것은 오히려 또 다른 또 국민 이 분열을 네. 좀 야기할 소지가 크기 때문에 뭐 저는 박정희 전 대통령의 그런 또 이 공과 가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뭐 역사적인 논쟁이 있습니다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박정희 전 대통령이 우리나라의 산업화를 이끌었던 또 그런 공적은 높게 평가하는 부분은 뭐 인정할 건 인정할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입니다. 단지 이러한 그 박정희 전 대통령을 너무 신격화시키고 예. 노조화시키는 그런 식으로 가는 사회적 분위기는 아닙니다. 안 됩니다만은 그것은 뭐 지난번 촛불 그 혁명으로 인해서 저는 뭐 충분히 그러한 그 사회적인 그 제동 장치는 만들어졌. 네, 이번 주말 관심을 끈 뜨거운 이슈 모아봤습니다. 썬데이 핫 이슈 도움 주실 네 분 오셨습니다. 네, 김형주 전 국회의원, 차재원 부산 가톨릭대 초빙 교수, 최진영 변호사, 최석호 채널A 정치부 기자 나오셨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너무 딱딱한 일들이 많아서 제가 좀 말랑말랑한 얘기를 하나 준비해봤습니다. 최석호 기자에게 퀴즈를 하나 내보겠습니다. 2019년 5월 달력인데요. 이 어린이날 석가탄신일이 지금 일요일입니다. 5월 6일 쉴까요, 안 쉴까요? 5월 6일은 쉬죠. 13일은요? 13일은 지금은 쉬지 않습니다. 아, 정확히 알고 계시네요. 예. 그래서 사실상 그 인수위 역할을 하고 있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서 현재는 어린이날 그리고 설, 추석만, 설날, 추석, 어린이날만 이렇게 일요일일 경우 대체 휴일을 하는데 모두 석가탄신일, 광복절, 개천절 모두 다 네. 한다고 하네요. 예, 그렇습니다. 2019년부터는요. 뭐 모진 않았지만 제가 중학교 다닐 때 우리 또래 친구들 사이에는 상당히 그 새로운 우표 놓으면 새벽부터 가서 우체국에 줄 서는 것이 네. 일종의 하나의 트렌드, 유행이었죠. 유행이요. 요즘은 이제 뭐 인터넷 때문에 과거만큼 우표를 많이 네. 쓰지 않으니까 우표가 과거만한 위상은 아닙니다. 그렇지만 우표가 가진 상징성은 충분히 있습니다. 그렇죠. 우표가 너무 저렇게 이렇게 얘기를 한 이유는 누굴까요? 네, 박정희 전 대통령 이제 탄생 100주년 기념 우표 제작과 관련된 얘기인데요. 예, 구미 씨가 먼저 기념우표 제작을 요청을 했고 우정사업본부는 저렇게 요청을 받으면 심의를 해서 특별한 몇 가지 이유 빼고는 통과를 해서 기념우표 발행이 결정이 됐죠, 진작에. 예, 그렇습니다. 결정이 2016년에 됐고요. 작년 5월에 이미 됐네요. 예, 그리고 올해 9월 15일에 그 관련 또 이 휴일과 관련된 산업이 소위 말하는 고부가 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이 서비스비에 아무래도 치중되지 않겠습니까? 그런 측면에서 본다고 한다면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는 뭐 과거 이 손학규 전 대표가 이야기한 겁니다만은 전역이 있는 삶을 아마 정책적으로 추진하려는 생각이 아마 강한 것 같습니다. 그런데 뭐 소는 누가 키우지 이런 말도 있는데 너무 뭐 많이 쉰다 또는 쉬는 날 그만큼 소비가 되겠느냐 이런 얘기도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우리가 좀 다른 나라에 비해서 일을 많이 해요. 근데 실제로 보면 호주 같은 경우는 주 4일 근무하는 그런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보거든요. 사실 어떻게 보면 잡 쉐어링을 통해서 일자리 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가지면서 이런 예. 것이 연계적으로 이루어져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예, 알겠습니다. 뭐 그렇게 해서 좋은 성과가 많아서 좋겠는데요. 우표가 너무해 이렇게 해봤는데요. 우리 저 교수님, 변호사님 어릴 때 우표 모으셨어요? 우표 저는 뭐
설 연휴, 추석 연휴, 어린이날뿐만 아니라 개천절, 한글날, 그리고 광복절까지 대체 공휴일을 이제 쉬도록 하기로 했는데요. 그렇게 되면 2022년이 되면 우리 공휴일이 한 일주일 정도 늘어난다. 이렇게 분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만 질문하고 이 얘기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제 소비 진작, 내수를 진작하기 위한 건데 많이 쉬면 많이 놀러 다니고 소비를 할 거다. 차 교수님 어떻게 보십니까? 그렇죠. 뭐 문재인 대통령이 지금 그 우리나라의 경제 정책을 소득주도 성장이 예. 아닙니까? 그러니까 공공부문 일자리를 창출해서 이 가계의 소득을 늘린다는 거죠. 그런데 문제는 가계의 소득을 늘린다 하더라도 쓸 시간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선순환으로 이어지진 않겠죠.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근로시간 단축을 통해서 아무래도 휴일이나 좀 쉬는 시간을 많이 활용을 해야만 그것이 가계에서 지출한 돈이 많이 늘어나게 되고. 네, 박정희 기념 우표가 60만 장이 발행이 되기로 한 상태입니다, 지금. 일부에서는 재심을 해야 한다. 왜 좀 적절치 않다. 이러한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우정사업본부 같은 경우에는 재심 규정이 없고 아직까지 재심을 거친 경우도 없다. 지금 심의위원회를 통해서 의결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우리는 우표를 발행을 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저기 지금 해명을 보면 네, 우표 발행 신청 기관에서 요청이 오면은 발행 취소가 가능하지만 이렇게 좀 이미 진전이 되고 있는 진척이 되어 있고 결정이 된 사안을 취소한 이전의 사례는 없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네요. 쉽게 말하면은 우리는 법대로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는 것이죠. 근데 법대로 했는데 법을 뒤집으려고 하면은 그 취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있어야 그렇죠. 되는데 기본적인 어떤 그 법적 그런 다른 근거는 없고 지금까지 어떤 그 전례도 없다는 것이죠. 특히